네. 꽤나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부터 좀 합시다. 안 보이네.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합시다. 저쪽은 뽑고 있으니까 다 뽑고 나면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앞에 개념 부분이 있으니까 개념 부분 내용을 하고 나면 여기다 뽑고 있겠죠. 어딨지? 뭔가 확통이 이걸 뽑아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프린트가 한참 걸리니까 프린트가 한참 걸리니까 라이트 스탠 보고 내용을 해야겠다. 라이트 스탠 보고 내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확률 파트 28페이지.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게 시행거 사건인데, 시행거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죠. 자, 시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주사위로 치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과 약간 다른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뭐 이런 게 사건이 아니고요. 사건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이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저거에 해당하는 사건은 2하고 4하고 6이지.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하고 4하고 6.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러면 3하고 6. 그죠? 뭐 소수의 눈이 나온다 2하고 3하고 5. 그죠? 그래서 사건은 정의하기 나름이야. 정의하기 나름. 그리고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사위 눈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은 1에서부터 6까지지. 그래서 1, 2, 3, 4, 5를 될 거고, 이 모든 눈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동전이라면 앞과 뒤가 있겠고, 주사위라면 1에서 6까지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무슨 주머니에서 뽑는다 뭐 이런 거 하면 주머니에서 주머니 1에서부터 10까지 그 구슬이 들어있다. 거기서 이제 공을 뽑는다 라고 했을 때는 표본 공간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뭐 집합으로 치자면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거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건은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건들은 보시면 뭐 2하고 4하고 6, 뭐 이런 식 1, 3, 5 뭐 이런 식인 건데 우리가 2, 4, 6이든 1, 3, 5든 간에 어쨌거나 사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저 각각의 1부터 6까지의 하나하나들이 이 전체 사건들을 구성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들을 각각을 전부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주사위를 던진다의 근원 사건은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여기까지를 전부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요.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뒤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씩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확률은 저 뭐야 이거 떨어졌네. 확률은 기본적으로 그 집합의 내용이 되는데 확률은 기본적으로 집합의 내용이 되는데 얘들은 전부 다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거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잠깐만요. 이거 고장이 났어요.
학교를 고친 김에 이거 뽑은 것도 가져왔습니다. 해볼까요? 거기 내용 자체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내용 문제 자체는 다를 게 없고요. 달라지는 거는 거기 이제 B스텝 문제가 있다는 거 정도. C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B까지만 보면 될 듯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달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원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집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다 라고 하면 전체 표본 공간에서 이거를 어떤 그 사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전체 표본 공간에서 그 사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이렇게 뽑아서 부분 집합처럼 이렇게 뽑으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합사건.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이 이거고 B라는 사건이 이거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게 이제 이걸로 사건으로 이야기하자면 합사건이라고 해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집합으로 보자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합집합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사건을 보시면 얘네들의 합집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하면 2, 4, 6도 있고 3, 6도 있는데 6은 겹치잖아. 그러니까 6은 한 번만 이렇게 써주는 거지. 6은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라고 하면 2, 3, 4, 6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합사건이고요. 곱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 그리고 B.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곱사건이라고 하고, 집합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A 그리고 B.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거.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건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 4, 6이랑 3, 6을 둘 다 만족하는 거 6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배반 사건, 여사건 한번 해보시면, 배반 사건은 하나만 있을 때, 사건 하나만 있을 때 얘기하진 않고 사건이 두 개일 때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B가 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겹치는 게 하나 없지. 그래서 배반 사건은 뭐냐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을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여사건은 A 여사건인데, 이거는 전체에서 A 사건이 일어나는 걸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여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그 다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P가 possibility, 확률, possibility인데 거기서 P라고 하는데, 그러면 PA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을 뜻하고, A가 일어날 확률은 이 녀석의 계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은 만약에 A가 2, 4, 6이라고 치면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잖아. 그 중에서 2, 4, 6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하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총 개수 중에 1부터 6까지 중에서 A의 총 개수를 하면 확률이 나온다는 거지. 즉 전체 6개의 눈 중에서 A가 일어나는 A의 눈은 3개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A가 일어난 사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이렇게 하시면 이거고요.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수학적 확률은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행해봤을 때 나오는 확률인 건데 둘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보자. 수학적 확률은 저런 것처럼 주사위 눈을 던진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거든.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야구 선수라고 해볼까? 야구 선수가 공을 칠 거야. 공을 칠 건데 얘가 공을 칠 확률은 이라고 했을 때 걔를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거 공 하는 것을. 그죠? 이걸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전체 표본 공간이 뭐야? 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을 정의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통계적 확률로 처리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동안 이 스윙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타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윙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쭉 뽑아서 전체 얘가 이제 타석에 딱 들어섰을 때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안타를 친 케이스만 횟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전체 케이스 분의 통계적 확률. 전체 케이스 분의 이것도 이제 계산은 비슷한데 얘가 아까는 이거는 뭐였죠? 저 표본 공간. 얘는 그 A가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표본 공간을 정의하기도 힘들고 그 A라는 사건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전체 타석 중에서 얘가 안타를 친 타석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통계적 확률은 단순히 예를 들어 딱 타석이 2번 들어왔어. 2번 다 헛스윙을 했어. 그럼 얘는 안타를 칠 확률이 0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타석에 들어온 이 전체 케이스가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케이스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케이스가 예를 들어 한 10,000번 정도 타석에 들어왔어. 10,000번 들어와서 그 중에 한 3,000번 정도를 쳤어. 그럼 얘는 100번 중에 한 3번쯤 친다로 딱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10,000번이라는 데이터가 그만큼 좀 신뢰감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통계적 확률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 데이터를 이렇게 높이면 이거를 수학적 확률과 가깝다고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1, 2, 3, 4, 5, 6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거 2, 4, 6 해가지고 6분의 3에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야구를 한다 또는 어떤 날은 축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체 표본 공간을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어떤 그 확률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 중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얘가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됐나? 그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합니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오케이. 그리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관역이 있어. 이 중에 여기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맞을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커다란 동그라미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쏠 수 있게 해준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화살은 무조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그 원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쏠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확률. 얘는 전체 이거 중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을 S라고 하고 이만큼의 면적을 스몰 S라고 하면 라지 S분의 스몰 S를 하면 얘가 이 관역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들어가죠.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을 한번 볼 텐데 기본 성질 중에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풀어놓고 할게요. 일단 인비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0에서 1 사이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 사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사건이라고 하는데 전사건은 확률이 1인 거 아시겠죠? 그게 무슨 전사건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 눈을 던져서 10보다 작은 눈이 나올 확률은 이런 거. 그러면 1에서 6까지 뭐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10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1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하고 집합 기호로 이렇게 공집합 기호를 씁니다. 걔를 공사건이라고 하고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사위 눈을 던져서 100보다 큰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거. 그러면 안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0이지 확률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다. 뒤로 넘어가서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요. 6건의 확률 한번 해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합사건 했었죠. 합사건 했으니까 그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해봅시다.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1의 그러면 이거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PA에다가 PB를 더하면 되겠다. 합이니까. 그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 교집합 빼줘야죠. 예를 들어 이거라고 치면 246은 2분의 1이지. 얘는 3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뭘 빼줘야 돼? 교집합 하나 빼줘야 돼요. 이게 교집합이 둘이 겹치는 게 6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하나를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6개 중에 4개가 나오는 거지. 이걸 왜 빼주냐면 이거하고 이거 더할 때 공통인 부분은 2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중복만큼을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합사건의 확률이고요. 여사건의 확률을 한번 해보시면 자, P 자, 이거 한번 보여봅시다. 얘는 P 이거인 거 했었죠? 그러면 P 전체 PU라는 것은 전체가 일어날 확률은 이라고 하면 1이죠. 모두 다, 전부 다 라고 하면 확률이 1이잖아. 거기에서 몇 빼면 돼? A를 빼면 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건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한번 또 볼까?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차집합처럼 해서 이렇게 A에서 B를 빼내는 거의 확률은 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교집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 줄게. 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P의 H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하고 4지. 그래서 우리는 2하고 4가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되니까 전체 그럼 확률이니까 전체는 6분의 하고 2하고 4에서 3분의 1이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2, 4, 6, 3, 6이면 1하고 5는 바깥에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전체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일단 A 부분에서 뭘 빼는 거야? 겹치는 걸 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을 빼면 안 돼. 3까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근데 PA에서 PB를 뺀다는 것은 PA는 2, 4, 6을 뜻하고 PB는 3하고 6 두 개를 합쳐서 PB라고 하잖아. 그래서 2, 4, 6에서 3, 6을 빼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6만 빠져야지. 얘가 6이잖아요, 그죠? 얘만 빼야 되니까 요렇게 빼는 게 맞는 거지. 얘는 3하고 6이잖아. 얘는 여기에는 3도 안 들어있는데 3을 왜 빼야 돼요, 그죠? 3을 빼면 안 되니까 2, 4를 위해서 겹치는 부분만 빼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요게 헷갈리기 쉬운 거. 자, 본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할 내용은 다 한 거 같은데 여기까지 할 거는 다 하였고 이제 우리는 문제나 살살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준성이가 어디 그 점수가 슬슬 조금씩 올라가고 있나요? 저는 어떤 그냥 수학만 보자면 수학만 보자면요? 딱히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구나. 이 학기 때는 수원이 끝나고 나면 수투를 배울 거고 수투까지 배우고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페이지 한번 해보자. 224번 한번 해볼게요. 자, 224번. 자, 3, 5, 6, 7, 8이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한번 적어보자. 3의 배수 2의 배수가 나오는 걸 B 한번 적어보자. 그 다음 소수가 나오는 걸 C 한번 적어보자. 됐나? 했습니다.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배반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배반인 게 뭐라 그랬죠?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겹치는 게 없는 걸 배반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A와 B 겹치죠? B와 C 안 겹치네? A 일단 되고 A와 C 겹치죠? 그럼 A 들어가는 건 다 안 되네요. 그래서 B, C밖에 안 되겠다. 다음으로 가자. 22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 1 확률을 냅니다. 한번 해보자. 자, 차가 2 이하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가 1이야. B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3. 얘가 2야. B가 될 수 있는 것은 1, 4지. 3이야.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됐나? 얘가 4야. 될 수 있는 것은 됐죠? 얘가 5야. 될 수 있는 것은 얘가 6이야. 될 수 있는 것은 됐나요? 됐다. 이거 3개, 4개, 5개, 5개, 4개, 3개. 그래서 총 몇 개? 24개. 됐어요? 아 맞다. 그러한 확률은 이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24개인데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의 개수는 몇 개? 36. 6 곱하기 6이잖아. 6이 36. 그래서 6으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3분의 2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 가자. 소설책 2권과 시집 3권을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은 2입니다. 해보자. 자입니다. 양 끝에 시집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 끝에 시집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양 끝에 세우면 되지. 그게 얼마? 3기.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세운다. 그러면 시집 2개가 1로 왔어, 그치? 그러고 남는 건 뭐예요? 시집 2개를 여기 세웠으면 소설 2개 시집 하나가 남았죠? 걔를 여기 가운데 3개에 세우면 되니까 그게 얼마? 300톨이야. 이거는 양 끝에 시집이 오는 경우의 수고요.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확률은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5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5팩토리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다음으로 보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을 확률은 입니다. 남녀가 번갈아 가야 되니까 남자끼리 이웃해도 안 되고요, 여자끼리 이웃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남자 셋을 먼저 원탁에 앉힙시다. 그게 2팩토리야. 맞나? 남자 셋이 앉았어. 여자는 사이사이 앉으면 되지. 여자가 앉을 수 있는 곳은 3군데, 여자는 3명, 앉을 수 있는 곳은 3자리. 그러니까 얼마? 3팩토리알. 되니? 자, 이거는 남자, 여자가 번갈아 앉을 경우의 수고요. 확률은 뭘로 나눠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 전체는 6명인데 원탁에 앉는 거잖아. 6명이 원탁에 앉는 모든 경우의 수 5팩토리얼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것보다 확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귀찮긴 하죠.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 되니까. 자, 241번 한번 보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확률은 2입니다. 자,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생각을 해보자. 홀수여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 자리가 뭐여야 돼? 1이요. 1이어야 돼. 얘는 그럼 고정이네요. 제일 마지막 자리는. 됐다. 그럼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몇 개? 2개요. 3개입니다. 아. 중복이 허용이 되거든. 전체 3가지. 여기는 3가지. 그렇지. 여기도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요거 저거 하는 경우의 수고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야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4자리다 3개를 선택할 수 있지. 계산하시면
245번 하기 전에 지금 잠깐 쉴까요? 자, 해볼까요? 일어나니? 일어나니? 해보자. 245번 할게요. 알파고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뭐 모음끼리 이웃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모음 자음 일단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지. 모음 한번 적어볼게. 자음 적어볼게. 자,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모음끼리 이웃하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모음끼리 이웃하려면 자음들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모음을 넣으면 되지. 자음이 L, P, H 주니까 이거 나열하는 방법이 다 살펴요. 그러면 얘가 L, P, H, G를 이렇게 나열했다고 치고 얘네 사이사이에 A, A, O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A, A, O 집어넣는 것이 일단 O 들어갈 자리 결정하면 되니까 그게 5가지. 그 다음에 A, A가 2개잖아. A 2개가 들어갈 자리가 4개 중에서 2개 결정하면 되니까 그게 4시. 됐나요? 4개 중에서 A 들어갈 자리 2자리 결정하면 되지. 이게 4시이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요거 다 줄 세우는 거. 전체 줄 세우는 방법은 전체가 7개니까 7팩토리야. 근데 A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다음 가보자. 250원. 자, 콜라캔 4개와 사이다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캔 1개가 나올 확률은 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전체는 9개지. 그래서 9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93이야. 근데 콜라 2개, 사이다 하나니까 콜라 2개, 콜라 4개 중에서 2개, 사이다 5개 중에서 1개 꺼내면 되죠.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한번 가보자. 256번.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1개가 들어있다. 얘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이때 n의 값은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는 말은, 자, 이거 여러 번 반복했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전체 반복한 횟수 중에서 흰 구슬이 나오는 횟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실제 해봐서 나온 거니까 통계적 확률이지.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이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수학적 확률로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시행 횟수는 점점 이게 시행 횟수가 많아서 수학적 확률로 인정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는 2개, 3개, n개니까 5 더하기 n분의
흰 구슬이 나오는 건 2잖아. 이게 8분의 1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n 계산해 보시면 11. 됐어요? 자, 261번 한번 해보자. 얘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에서 자, P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우리 얘가 어떤 때는 잡아보시면 이렇게 해서 각이 둔각인 게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잡아보면 각이 이렇게 해서 예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언제 기준이 예각이냐 둔각이냐가 언제 바뀌냐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각과 둔각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각은 양쪽 그 각이 같아야 돼요. 아니야. 예각은 모든 각이 네.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야. 아, 둔각은 뭐야? 중각은 저는 90보다 큰 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둔각이야. 아, 얘봐, 90보다 크지? 네. 얘는 모든 각이 90보다 작지? 이럴 때 예각, 이럴 때 둔각이야. 그러면 예각과 둔각을 결정짓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각하고 둔각을 예각과 둔각의 경계선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숫자 다시 그러니까 예각은 모든 각이 90보다 작으면 예각이야. 네. 둔각은 90보다 큰 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둔각이야. 네. 자,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90. 90이 있죠. 네. 그러니까 90도인 각이 있는 삼각형을 뭐라 그래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즉 예각과 둔각을 나누는 경계에는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직각이 되냐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직각이 되는 것은 우리 예전에 그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보시면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거 옛날에 그 원주각 기억나요?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모양 한번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이 어떤 두 점을 이렇게 잡아요. 두 점을 잡으면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가 예를 들어 뭐 P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을 하나 만들 수 있지? 같은 원 위에서 다른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 다른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 다른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들이 전부 다 똑같은 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주각이라고 해요. 원주각. 다 똑같은 각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혹시 기억나시죠? 근데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원주각이 직각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원주각이 언제 직각이 되냐면 아까 이렇게 두 점 잡았지. 이 두 점이 이 원의 지름의 양끝이 되는 두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직각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봐도 직각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봐도 직각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원주각을 잡으면 다 직각이야.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둔각과 예각을 나누는 경계에는 직각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려면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얘가 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보면 되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원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다 직각이 되는 거야. 저 원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다 직각인 거야.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멀어지면 예각이고요. 이 노란색보다 안쪽에 있으면 둔각이야. 그림 보이세요? 노란색이 딱 직각인 거니까 이걸 경계로 해서 예각이랑 둔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각이 될 확률이거든. 예각이 될 확률이라는 건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 중에서 이 바깥쪽의 넓이가 얼마냐?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는 1이야.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 반원의 넓이는 몇일까요? 반원의 넓이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하면 4분의 파이 r 제곱에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줘야지. 이게 반원의 넓이고, 그러면 얘는 이 우리가 원하는 이 노란색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에서 반원을 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저 노란색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 그래서 8분의 파이를 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의 넓이고요. 이게 이제 기하적 확률, 저번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관역 이야기하면서 전체 동그라미 중에서 요 색칠한 부분의 동그라미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체 넓이 중에서 노란색의 넓이를 해야 되는데, 전체 넓이는 사각형 전체의 넓이는 1 곱하기 1에서 1이에요. 전체 넓이 1분의 노란색의 넓이 1 빼기 8분의 파이 하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하적 확률입니다. 265번 한번 해볼게요. 자, PS 더하기 P 공집합은 1이냐? 라고 했는데 얘는 전체 사건, S는 전 사건이거든. 전부 다니까 모든 게 다 일어날 확률은 1이지. 그리고 얘는 공사건이니까 안 일어나니까 0이지. 두 개 더하면 1 되는 거 맞나요? 이게 들어가 보면 P A와 B는 0에서 1 사이냐? 라고 했는데 P하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확률은 기본적으로 0에서 1 사이입니다. 당연히 맞고요. 이것이요. PS PA 더하기 B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이게 어떤 거냐면 PS라는 것은 전부 다 일어나는 거. 그래서 1이고 얘네 둘이 더해서 그러면 1보다 항상 크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가 확률이 3분의 1이면 두 개 더해가지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항상 크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으로 가자. 자, 267 보면 얘가 0.7, A와 B가 0.1, A와 B가 0.5. 이때 B의 여집합은 2입니다. 해볼까요? 입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A와 B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두 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줘야 된다고 했지? 자, 근데 PA가 몇이냐면 0.7, PB는 뭔지 모르겠고 A가 B가 지금 몇이냐면 0.2. 이걸 해서 몇이 나와야 돼? 0.9가 나와야 돼. 자, 일단 X가 몇이죠? 0.4인가? 자, 있다. 이게 PB입니다. 뭐라는 게 뭐죠? PB의 여집합. PB의 여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그 전체에서 1을 빼요. PB를 빼요. 그러면 0.6이네요. 할 수 있겠어요? 271번.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와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주머니를 좀 해야겠다. 이게 A 주머니. 이게 B 주머니. 두 주머니 이외로 한 장씩 카드를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자, 10 이상부터 하자. 10 이상 되는 거 뭐 있죠? 3부터 하면 1하고 2는 안 되고 3 하면 7 되죠. 네. 4 하면 6, 4, 6, 4, 7 되죠. 5 하면은 5, 6, 7 되죠. 됐어요? 10 이상인 게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5의 배수. 자, 일단 5 한번 만들어 봅시다. 5의 배수니까 5 만들 수 있는 것은 1하고 4, 또 2하고 3, 또 3하고 2, 또 4,1, 또 끝이네. 10 한 번 만들어보자. 10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되지? 3하고 7, 4하고 6, 5하고 5 된다. 15는 못 만들죠. 이게 다네요. 됐니?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 확률을 줍니다.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0 이상이거나 5R 5의 배수거든요. 그러면 얘 또는 얘니까 이거랑 이게 그 합집합으로 얘네 이거 10 이상 또는 5의 배수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총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6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7개. 됐나? 네, 전체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7에서 13개다 하시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또는 해서 합집합 이렇게 했을 때 뭐 해야 된다 했지? 기억이 안 나는. 우리 합집합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예, 교집합을 뺀다고. 교를 빼줘야지. 저기 교집합 뭐죠? 5,5, 또 4,6, 또 3,7. 그렇지. 요거 3개가 딱 교집합입니다. 요거 3개 빼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야죠. 이거는 50 이상 또는 5의 배수가 일어날 경우의 수고, 확률 구해라 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거 해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를 뽑을 거 아니야. A는 5개 뽑을 수 있고요. B는 7개 뽑을 수 있으니까 전체는 당연히 뭐겠다? 35. 5, 7에 35. 합시다. 275. 자,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서 이대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은입니다. 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지. 자, 직업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소방관만 셋이거나 경찰관만 셋이어야 되지. 소방관만 셋이려면 소방관 4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고요. 경찰관만 셋이려면 경찰관 6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겠습니다. 되니? 이지하죠? 자, 279. 2개의 불량식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9개 중에 2개가 불량이야.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은입니다. 적어도다. 적어도 어떻게 하죠? 전체에서 아닌 거를 그치.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야.
적어도 하나가 불량품인 게 아닌 것은 둘 다 정상인 것이. 전체에서 둘 다 정상인 걸 빼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불량품이겠지. 자, 이걸 합시다. 전체는 확률로 시점 1에서 둘 다 정상인 걸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그지?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둘 다 정상이려면 정상 7개잖아. 정상 7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됐다. 이거 계산하시면 끝. 뒤로 넘어가서 마트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합시다. 450 이하의 확률인데 생각해보면 450 이하는 한번 해보자. 1로 시작하는 거부터 한번 따져볼까? 1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1로 시작하는 건 몇 개일까요?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 개수가 몇 개? 4개요. 4개. 그 다음에 2개요. 12.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도 3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일 거고, 자 4로 시작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450 이하니까 4로 시작하는 거면 일단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50 이하니까 4, 5면은 450보다 무조건 크겠지. 네. 그러니까 5는 못 들어가고 1, 2, 3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그죠?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에 2가 들어갔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무거나 써도 되죠. 네. 그게 세 가지. 그래서 9개. 됐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자, 확률이니까 1, 2, 3, 4, 5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네. 그래서 전체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네 450보다 작은 거는 얘네들의 합 12, 12, 12, 36 거기다가 9 더하면 45 5, 5, 45 3으로 나누면 3 그래서 4분의 3 되겠어요? 네. 이렇게 구하면 마무리.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확률에 대해서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으니까 저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좀? 됐는데요. 애매하게 남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지가 좀 오래